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 완성반 18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자, 그동안 18번째 연월일시관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 강의가 연월일시관법의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사회의 식신상관을 가져오는 구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재성과 사회의 식상을 연결하는 구조였죠. 이번에는 나의 관성과 사회의 식상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나의 인성과 사회의 식상을 연결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자, 명리학에는 생극이라고 하는 생하고 극하고라는 컴퓨터의 1 아니면 0 같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생하고 극하고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의 식상이 있고 사회궁에 사회적 인자의 식상이 있고 개인적 인자의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관성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의 기술이 일지나 시주의 관성이라는 거는 인생 중후반에 내가 나로서 바로 서기를 하게 될 때 내간판을 가지게 된다. 가져야 한다.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일종의 영혼이 짠 계획서라는 개념이에요. 가급적이면 이 계획서에 부합해서 가면 하늘이 도와주고 부합이 잘 안 되면 좀 인생 애로점이 많이 꼽힙니다. 인생 애로점이. 뭡니까? 마치 미국에 여행 가서 뭐 주요한 호텔, 뭐 항공권, 뭐 식당 이런 거 예약 다 해놓고 막상 미국 가가지고 그 일정에서 확 벗어나는 삶을 살아버리면 이제 배고프고 잘 데 없고 뭐 가이드 못 만나고 기차 놓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느 정도 이번 지구별에서 꼭 경험해야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고 뭐 그 외의 것들은 내가 그때그때 선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 여러 개를 정해놔서 이때 이 선택을 하면 플랜 A로 갈 거고 이때 이 선택을 하면 플랜 B로 갈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주의 운명 프로그램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사실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그런 것 같아. 여행자가 여행하는 도중에 길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근처에서 여기 안내 데스크 같은 데 가서 길을 물어보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여기 어디예요? 제가 지금 지도를 보여주면서 막 말도 안 통하는 말을 하면서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 홍대에 가면은 외국인들 관광객들 많잖아요. 가끔 가다가 막 길 물어보잖아. 저는 혹시 영어로 물어볼까 봐 이렇게 막 도망을 다니는데 영어로 물어보면 몰라요. 오케이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운명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 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할 때 내가 애초에 주머니에 꼬깃꼬깃 적어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 이 운명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가끔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역술가죠. 뭐 명리가죠. 이분들이 당신의 운명 프로그램은 일로 가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로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왕이면 좀 더 현명한 길을 찾을 수 있겠다 같은 구조예요. 자, 지금 이 연월일시관법은 일종의 사회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사주를 어떻게 활용을 할 때 더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쓸 수 있는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엔 식상이 나의 재성을 보는 사주를 봤는데 이번에는 사회의 식상이 나의 관성을 보는 구조입니다. 자, 일주는 내가 바로 설 때, 내가 나답게 살 때 그때 발현되는 거예요. 일주가 간여지동이면 내가 나답게 일어서야지. 일주 밑에 식상이 있으면 내가 나답게 내 재주를 갖게 될 때, 내 재능을 갖게 될 때. 일주가 관성이면 내가 내 명예를 스스로 나를 통제하거나 내 권위를 갖게 될 때, 내 간판을 가지게 될 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일지가 식신상관, 일지가 뭐 인성이면 내 생각을 갖게 될 때, 뭐 나의 사상이나 나의 학문이나 나의 자격을 갖게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나의 관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의 관성을. 이 관성이 만약에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되면 나의 관성이 소문나고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욜로 가면 동네에서, 욜로 가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광역적으로 내 관판이 드러나게 된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관성 가지고 있는데 사회의 식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사회의 식신상관이 나의 관성을 조절 제어하는 형태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회의 관성을 관리하는 사람 같은 거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생 전반부에 뭔가 사회적 재능, 기술, 적성을 찾아서 그 분야의 기술, 재주,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로 내 명예, 권위, 간판, 유명해지는 사람, 재주 부려서 유명해지고 싶어요. 젊었을 땐 이러이러한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말하고 뭐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걸로 내 권위를 갖게 됐어요. 내 간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식신상관과 관성을 가지게 되면 명예와 그 명예에 합당한 실력, 재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생 전반부에는 나의 재주와 재능을 찾고 그 재주와 재능을 이용하여 내 간판을 만들어낸다. 기술을 다루는 사회에서 내 관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식과 관은 대체로 충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이 되게 좀 많아요. 원래 반대 계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가. 얘는 봄인데 얘는 가을 뭐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관계를 맺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못 관계를 맺어버리면은 이 시기 내 관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고 재주를 너무 심하게 부렸다가 오히려 내 간판이 무너지는 수도 있고 둘이 또 가끔 이게 합으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합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재주와 재능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의 명예로 연결되었다 같은 형태들. 예를 들어서 진월의 병자일주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진월의 병자일주야. 진토는 식신상관인데 자수는 나의 간판이야. 그래서 자진합으로 연결돼 있어. 그럼 사회의 재주와 능력을 펼쳤더니 나의 명예가 함께 커지더라. 진토는 자수를 인묘시켜버리기도 하지만 펼쳐주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죠. 또는 축이야. 축의 병자일주가 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의 재주와 재능 또는 말과 표현이 나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말로 유명해지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말로. 저 하늘궁에 계신 분이 병자일주에 여기가 축토고요. 여기가 축, 여기 진. 그럼 뭐야? 식신상관과 관성이 모두 연결됐죠. 그래서 뭐 나의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는다. 이런 3번 부르면 뭐 차가 200km로 달린다. 이제 언뜻 보면은 아유 저런 말을 할까 하는데 또 그거에 그분의 말을 들으면 또 그분의 권위가 높아져서 이제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 식상을 많이 쓰면 관성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식상을 많이 써서 관성을 높이는 구조도 이 사주에는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사회의 식신상관을 나의 관성으로 관리하는 그런 구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강 연월시관법. 나의 관성으로 사회의 식신상관을 가져오는 사주. 뭐 합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형충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뭐 귀문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격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하는 구조들입니다. 자, 보죠. 자, 나의 관성이라는 건 뭘까? 나의 관성. 나의 권위, 명예, 직위, 프라이드, 유명세, 나의 간판, 뭐 나의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관성이라고 볼 수 있죠. 나의 간판과 사회의 식신상관, 기술이 연결되는 구조. 이 기술 사회에서 간판 쓰는 사람, 내가 어떤 재주와 능력을 펼쳐서 그걸로 내 프라이드, 명예, 간판을 얻은 사람, 뭐 기술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 젊었을 땐 내가 기술자여서 조직의 일을 해줬고 내가 나중에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기술자들을 쓰게 되고 하는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사주 배울 때 가끔 그런 얘기 있죠. 남 좋은이라는 사주. 보통 되게 안 좋은 메시지로 넌 남 좋은이라는 사주구나. 그럼 되게 비아냥되는 소리죠. 네 사주 나쁘다는 걸 아주 돌려가기로 얘기를 하는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남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입장 바꾸는 시점이 벌어지면 남이 나 좋은 일을 해줘요 또. 근데 사람들은 꼭 남이 나 좋은 일을 해주는 건 좋은 거고 내가 남 좋은 일을 하는 건 나쁜 거고 이거 도둑놈 신부 아니야? 내가 남 좋은 일을 해줘야 남이 나 좋은 일을 해주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내가 500원을 주고 5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거지 나는 100원 주고 왜 1000원짜리 물건을 사올라 그래. 가끔 그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뭐 복이 있는 사주, 덕이 있는 사주 자꾸 그러는데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평균 이하에서는요 복 받을 생각만 해. 복 받을 생각. 이 사람의 의식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복 줄 생각만 해. 여기서 복 줄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훌륭해져서 사람들한테 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수준이 높은 거야. 이 수준 이하면은 아유 네가 훌륭해, 네가 훌륭해져. 나는 받을 거야. 네가 성공해. 난 받을 거야. 이런 거. 옛날에 어떤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조선 시대나 중세 시대에는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태생적인 어떤 신분이나 어떤 출신에 의해서 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즘 현재에서는 내 능력이 내 신분이 될 수 있잖아. 내 능력이. 물론 뭐 태어난 때 금수저하고 흙수저하고는 출발점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옛날식 사고 방식으로 사주를 보지 말자고요. 옛날식 사고 방식으로. 자, 식신상관을 잘 써서 내 관성을 키우는 형태의 사주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충구조에서도 많이 서로 반대 계절끼리 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구설시비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관계는 대체로 일이 순리적으로 잘 벌어지거든요. 뭐 격각이든 뭐 귀문이든 뭐든 간에 웬만해서 생관계는 괜찮은데 이게 충관계, 반대 계절끼리 서로 결합하는 방식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하면 구설시비. 특히 식신상관이 관성을 맞닿는 형태에서는 말 잘못해서 내 권위가 떨어졌다.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합으로 연결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합으로 연결 안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우리 이런 구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러면 이거 식신하고 나의 편관이 연결된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명리학에서 편관은 조절 제어가 좀 필요한 글자예요. 정관은 노말 세팅이 돼 있어서 굳이 뭐 조절 제어를 안 해도 되는데 편관은 좀 조절해서 써야 돼. 좋고는 나쁜 게 아니야.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세제 중에 락스라는 거 있죠. 락스. 락스는 원액 그대로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부으면 안 돼요. 그 용도에 따라서 적당히 물에 희석시켜서 씁니다. 그래서 농도를 좀 짙게 할 수도 있고 농도를 좀 흐리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럼 되게 효율적인 세제가 돼. 그 음식도 뭐 원액, 무슨 청 뭐 이런 거 있어. 그 원액 그대로 먹으면 큰일 나요. 그 물에 희석시켜서 먹어야 돼. 아주 자극적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편관 계열들, 이게 편 계열들이야. 편 계열들, 뭐 편인, 편관 뭐 이런 계열들이고, 그다음에 정 계열들은 아예 그냥 용량이 적당히 맞춰져 있는 카메라로 치면 자동 카메라, 수동 카메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세제들 있죠. 걔는 따로 물을 탈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뿌려서 퐁퐁 그냥 설거지 하세요 같은 건 정 계열이죠. 하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죠. 웬만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좀 강하게 세제를 압축해서 써야 될 때는 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건 그래요. 편관은 좀 조절을 해서 써야 되니까 편관의 조절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편관을 제어하는 글자가 식신 또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호랑이를 잘 키워서 내가 서커스에 내보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호랑이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돼. 근데 호랑이 다룰 줄도 못하면서 호랑이를 키우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나 시주의 편관을 갖겠다라는 것은 내가 매우 높은 명예성을 얻겠다는 거야. 저 편관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명예성. 내가 누구를 섬기거나 모시는데 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분을 섬기거나 모시겠다는 거야. 그 신이 됐든 그게 남편이 됐든 우리 집 강아지가 됐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편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니까. 자, 일지의 편관이는 내 명예성을 갖겠다는 건데 이게 식신을 먼저 쓰고 편관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호랑이 다스리는 조련수를 배우고 호랑이를 키우는 거와 일단 호랑이를 먼저 키우다가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호랑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야겠다 같은 게 편관이 먼저 나오고 편관을 다루는 기술인 식신이 나중에 나왔는지 아니면 식신이 먼저 나오고 편관이 나왔는지 이런 거죠. 이런 사주들은 이상적이죠. 우선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편관을 다룰 줄 아는 재능, 실력, 기술을 갖춘 다음에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육합으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기술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신금 편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회에 재주를 펼쳐서 유명해지는 사람도 되고 사회에 재주를 펼치는 연결된 조직을 갖추거나 내 간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형태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조선시대 버전으로 이 사주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일지를 남자로 만약에 보게 되면 이게 남자 다루는 다양한 방식들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남편을 들였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남편을 호랑이 같은 남편을 잘 길들여서 그 남편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구나. 옛날에는 남편의 신분이 나의 신분. 그러니까 군인 가족들 보면 남편 계급이 나의 계급.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요게 재주와 능력을 펼치고 그 재주와 능력에 맞는 나의 권위와 권세를 가졌어. 근데 이 뒤에 돈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되면 사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면 어떤 식신이라는 재주를 펼쳐서 그 분야로 유명해지고 내 조직 간판을 가진 다음에
이거를 내 금전재물활동으로도 연결시켰다. 그럼 뭐 이런 사주가 밝고 화려한 사화를 쓰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필라테스나 뭐 어떤 예쁜 무용이나 뭐 이런 거를 하여 필라테스를 열심히 익혀서 강사가 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간판을 가지고 내 센터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필라테스로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재물 사업도 연계시켰어요.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공업으로 자수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신자진수국이면은 그것이 나의 인기가 되었어요. 뭐 그걸로 내 어떤 학문을 얻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짐이 인성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해석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게 뿌리가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나중에 진토라는 금전재물 사업을 하게 되니 안정을 찾게 돼요. 원래 목계열들은 나무는 요 땅을 토를 만나게 되면 이게 뿌리를 내리어서 안정을 찾게 되다. 그러니까 어떤 재물활동을 하게 되면서 정착을 하게 되다. 금전재물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다 같은 형태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사주를 만약에 뭐 어린 시절에 이런 사주를 보러 왔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아이가 식신과 상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재주 재능을 활성화시켜서 그 분야로 유명해지고 그걸로 돈도 벌 수 있는 사주겠습니다. 아이의 재능성을 키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운이 좋으면 일찍 자기 재능이 나타나는 뭐 춤을 잘 춘다든가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뭐 스피치를 되게 잘한다든가 뭐 특별한 기술 전문성에 뭐 푹 빠진다든가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좀 늦게 발현되면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이게 좀 불친절한 수호신을 만나면 그걸 좀 늦게 찾는 경우도 있어요.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 곳에 가서 대문 밖에 가보라는 사람을 만나면 유유상종이 되죠. 유유상종이 되면 그의 재주가 나의 재주가 돼서 먼 곳에 가서 오화상관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 사지의 상관을 쓰게 되니까 노련한 재주와 능력을 갖추어라. 그러면 이 재주 재능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고 내 간판을 가질 수 있겠다. 자, 이런 형태들, 이런 경우가 재주와 능력, 실력, 전문성을 통해서 내 간판을 갖게 되는 형태다. 근데 이제 사주가 만약에 요 식상이 천간으로 올라서면은 재주가 드러난 사람인 거고, 이렇게 관성이 올라서면은 그 사람의 간판이나 명예, 조직, 브랜드가 알려지는 거고, 천간으로 재성이 올라서면 그 사람은 사업가, 부자, 경영자 같은 형태로 외부에 나를 드러내게 되는 형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재주에 있어서 사화하고 오화가 있다는 뜻은, 자, 이 사오미 계열에서 사화는 여름의 시작, 오화는 여름의 중심, 미토는 여름의 마무리, 결산, 결집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오화는 재주의 중심인 거고, 사화는 이게 중심이면은 이거는 좀 더 다양하게 어떤 그 활용성이 높은, 생지는 활용성이 높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측면이고, 오화는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다른 글자들과 호환이 좀 잘 안 된다. 물론 그걸 중심으로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먼 곳에 가서 오화라는 재주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이게 이런 게 뭐야, 뭐 스킨스쿠버 명인 같은 사람한테서 정말 제대로 된 스킨스쿠버를 배웠는데, 근데 이게 신호격각이잖아. 신호격각. 격각은 되다 안 되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화를 살짝 다운그레이드 시킨 사화야. 그래서 그 무슨 필라테스의 정수를 배우고 갖고 왔는데, 이 자세는 중고급자 이상들만 할 수 있어? 이거를 좀 편하게 쉽게 편하게 풀어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대중 필라테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사주를 펼쳐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중심 기운도 갖고 있고 호환성 높은 재주도 갖고 있고 하던 느낌이죠.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의 요리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백종원 선생님이 그 요리 분야의 최고봉이다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죠. 그분은 저 생지의 인성을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지야 누구나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분인 거지, 이거는요 3년 동안 수련해도 될까 말까 해요 하는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야. 무슨 어려운 젓갈을 담그시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이거 쓰면 되고 이 재료 없으면 저거 쓰시면 되고 뭐 비싼 재료 쓸 필요 없어요 뭐 이제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호환성이 훨씬 더 높고 대중성이 강하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벤츠가 5억짜리 차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짜리 차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번다
하지만 5억짜리 차는 전시용으로 한정판 200대 만들어서 벤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실제 돈 버는 거는 5천만 원에서 1억대 차를 몇십만 대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 뭐 이게 이제 중심, 왕지, 생지. 이거는 호환성 높은 재주와 능력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이 사주의 활용법을 알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만 보고 이게 비견이 나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사주에서 이 간목은 뭐야? 나의 재주를 일깨워 줄 수 있는 먼 곳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일종의 연주를 활성화시키면은 가보를 만나서 그들의 재주와 능력을 배울 수 있겠구나. 알아서 그냥 수호신이 나를 그냥 유도해가지고 그 재주를 뿅 하고 갖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이런 사주는 먼 곳에 가서 가보 만나시고 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뭐 비슷한 구조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구조도 한번 보죠. 이 경우는 삼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삼합으로. 재주를 가지고 나의 특별한 평관을 쓸 수 있다. 참고로 이 정관 계열들은 식신상관을 들이댈 때 좀 주의가 필요해요. 잘못하면 정관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완성품은 함부로 건들지 마시오 같은 거예요. 완성품, 그러니까 아이폰 해체하지 마시오. 만약에 임의로 해체하면 수리 안 해주겠음.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정관은. 근데 평관은 당신이 용도에 맞게 변형해서 쓰시오 같은 거예요. 락스처럼. 특별한 제품인데 요거 사서 당신이 취향에 맞게끔 변형해서 쓰시오. 그대로 쓰시면 안 됨.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평관은 재주를 가진 사람은 잘 다룰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다. 뭐 이제 이 간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관은 좀 식상으로 이렇게 다루고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사주는 내 평관을 빛내주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재주도 여러 가지죠. 이런 재주, 저런 재주를 통해서 내 평관을 빛낼 수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소문나는 게 뭘로 소문나요? 먼 곳에 내 간판이 이렇게 소문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사주도 보죠. 병자일주들이 토식상하고 이 왕지의 관성이 이렇게 자진합 또는 자축합 해가지고 이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사주도 보면 내 앞에 기술을 가진 비견이 식신의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나를 관대시켜주는 이게 식신이 나를 관대시켜주죠. 이 사람들도 관대시키고 사람들 이렇게 붕붕 띄워주는 재주와 능력. 진토가 나의 명예, 권위, 나의 조직, 내가 차리는 조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맹을 맺어서 함께 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죠. 우리 하늘궁의 그분도 병자가 여기 진토, 축토로 해가지고 비견법자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데 큰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늘궁 그 선생님의 식신상관은 내 신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내 신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중심으로 한 조직을 크게 키워내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식신상관이라고 해서 뭐 꼭 자식이나 내 제자라고만 볼 수 있는. 그렇지, 예수님한테 제자가 누구야? 예수님 베드로, 12사도, 뭐 이게 내 제자잖아. 그리고 그 제자면 식신도 되는 거죠. 나의 기운을 내가 생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들도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사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직접적으로 붙지는 않죠. 해자축인데 중간에 좀 자수가 빠져서 노력을 한다면 여기서 공엽으로 자수를 불러올 수도 있는 관계인데 어쨌든 기술과 관성이 같은 계절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인연 관계가 좀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주는 다양한 재주, 폭넓은 재주를 부려보고 축토, 미토 다 써보고 먼 곳에서 미토 쓰고 가까운 곳에서 축토 써보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와 관련된 내 조직을 만드는 기술로 조직을 만드는 형태가 되죠. 만약에 뭐 이런 곳에 재성이 붙었다. 이게 만약에 재성이다, 재성. 그러면 재성과 연결된 기술이고 재성과 연결된 기술을 내가 다루고자 하는 재성과 연결된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내가 내 사무실, 내 조직, 내 간판을 만들었다. 해자축 방합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만약에 묘가 들어오게 된다면 해묘미 삼합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구조들 좀 보죠. 이런 구조는 한 달이 걸쳐서 들어오는 구조예요. 한 달이 걸쳐서. 그러니까 왜냐? 한 달이
이게 신유하고 임목하고 바로 안 붙잖아. 이렇게 금극목이나 수화상쟁 계열들은 이게 바로 안 붙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술토가 있다면 신유술로 붙은 다음에 인호술로